안녕하세요. 2021년 서울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도입과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제도의 개념부터 좀 알아볼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정부의 예산의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은 참여예산을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걸 예산의 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정한 예산을 실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집행과 결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산의 모든 과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참여예산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참여예산 제도의 의미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민주주의적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합하면 뭐죠?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입니다. 즉 자원 배분, 예산 편성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 정치죠. 예산 배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제도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의미에서 지방자치적인 측면을 좀 알아볼까요?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주민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지방에서의 민주주의, 지방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대민주주의의 실천 수단인 지방선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인 주민참여제도의 두 축으로 작동하는 것이 지방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수레바퀴처럼 같이 도는 것이 지방민주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앞에서 의미와 개념 다 알아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참여예산은 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당장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여예산제도가 언제, 어디서 도입했는지 알아볼까요?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인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요. 하지만 제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마련해라. 이게 이제 시행 권고가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들어와서 지방재정법이 또 한 번 크게 개정이 되면서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시행이 됩니다. 2014년이 되면서 또 한 번 개정을 하죠.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의무화됐습니다. 다음 정부 부처에서도 주민참여제도의 그 효과가 성과가 크더라 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을 하고요. 2018년도에 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네, 참여예산제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과정을 우리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좀 볼까요? 광주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서까지, 예산안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서까지 홈페이지에 전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이에요, 이 자료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요, 군민평가단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지방 보조금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사업 공모로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주민들에게 할 때 너무나 주민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실시하고, 또 고무적인 거는 청소년 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들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광주 북구처럼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고, 충남 서천처럼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경기 안산시처럼 교육과 참여 대상의 다양화를 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점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 다양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 다양한 참여 제도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어떤 곳은 다수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세 번째,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는 곳도 있고, 네 번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또 제도를 운영하게끔 혁신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전체 예산 과정과 참여 예산제 운영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플랫폼을 설치한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제도 운영을 하고 효과를 확산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8가지로 간추렸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의 효과를 볼까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산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주민의 감시를 강화해서 나쁜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산이 좋은 예산이고 나쁜 예산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크게 개정이 되면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자체의 자치 역량과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지금 이제 좀 바뀌었죠. 모든 예산 과정이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 개정하며 단체장이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1월 21일 날 제출을 하죠. 이때 주민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및 예산 성과급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도 있잖아요. 신고를 하고 또 예산 낭비가 실제로 줄어들면 또 포상금도 줍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지만, 예산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또 변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또 개정이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거는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을 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였죠.
하지만 2020년도에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모르세요. 주민들이 편성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전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자료를 통해서 한번 꼭 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예산 법과 제도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지방재정법이 법정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편성 과정만이 아니라 전체 과정,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다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2022년 본예산안을 11월 21일 날 지방의회에 넘길 때 주민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지방의회는 또 주민의견서를 참고를 해야겠죠.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건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참여 방법은 다양하게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 공모,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까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도입과 현재 법과 예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